다음 이슈는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입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게 오늘 국회에서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 생활과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 내용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돈 더 내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조금 더 받게 됩니다. 이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실제 안에는 복잡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 그 장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기도 했고 또 국민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건 참으로 소중한 우리 소중한 그런 과정이었고 우리 정치사에도 크게 기록될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합의됐고요. 그리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용 좀 확인해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이게 자칫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한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쉽게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8년 만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한 두 차례 정도 개혁이 있었어요. 조금씩 바꿨거든요. 자,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가운데 빨간 글자가 있어요.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고 25년 수급 과정 뭐 하여튼 전제를 하면요. 지금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더 내고 2천만 원을 더 받는 상황이 된답니다. 그럼 많은 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내는 건 더 내는데 받는 건 뭐 조금입니까? 그래서 이게 더 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받는 개혁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월 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월 6만 원 정도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향후에 65세 이후에는 월 9만 원 정도를 좀 더 받게 된답니다. 근데 이게 내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더 내고 전체적으로 보면 2천만 원을 더 받는 이 상황이랍니다. 내용을 좀 더 복잡해 보면 내는 돈의 비율이 9에서 13% 늘어나고요. 소득 대체율은 이제 받는 돈의 비율이거든요. 이게 40에서 43% 조금 늘어나는 폭이 좀 다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이 분야 좀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네. 근데 이거 놓고요. 그러니까 더 내고, 네. 근데 그거만큼은 아니고 조금 더 받는다. 이게 네. 골자인데, 네.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게 따지고 보면 젊은 세대들의 미래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개혁이다. 네. 그리고 이게 개혁이라고 하지만 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날짜가 계산되거든요. 국민연금 자체가 아예 돈이 없어지는 때가. 그 날짜가 계산되는데 그거 뒤로 연장만 한 거지 어차피 고갈은 시간 문제라서 근본적인 개혁도 아니라는 지적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근본적인 개혁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는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나중에 인구가 줄 수도 있다. 인구가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은 적고 받아가야 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들은 인구가 너무 많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 보니까 연금이 국민연금이 아예 고갈돼 버리는 날 연도가 계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출생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그 가족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또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세대를 나눌 일은 아니다. 우리 국가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고 가족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이런다면 왜 애를 낳아서 같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려는 문화가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그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그런 데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 외에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걸 조금 시간을 벌어서라도 예. 이 다른 해법을 또 찾아보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일단 시간을 버는 쪽의 그렇죠. 개혁인 겁니까? 네. 손해를 좀 보지만 그래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더 빨리 그 시점이 빨리 도래하는 거를 조금 뒤로 미루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시점을 뒤로 미뤘다는 건데 아까 본 화면에 그 소진 시점들이 좀 나와 그렇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랫부분에 아까 설명 안 드린 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게 적자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점점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돈이. 이게 지금이라면은 2041년인데 요번에 개혁으로 2048년으로 7년이 미뤄지는 거고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게 지금 계산이면은 2055년인데 오늘 통과된 이 개혁으로 2064년으로 9년이 늦춰진다. 각각 7년, 9년 정도를 뒤로 시간을 벌었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을 또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운용 방식은 그 민간 기법을 들여와서 큰 수익을 내는 어떤 투자 기법이나 이런 걸 들여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정적 투자 위주로 혹시나 손실이 날까 봐. 손실이 날까 봐. 그래서 이게 민간 매니지먼트십이라고 해야 되나? 민간 경영 기법이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해 가지고 개혁들이 다방면에서 논의가 되고 개혁이 된다면 점점 개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것 그리고 현상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가 좀 희생을 볼 수밖에 희생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된 부분 이런 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그걸 안 하면은 희생이 그럼 없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아까 말대로 적자 기간 그다음에 아예 소진되는 기간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이게 문제가 있는 합의를 했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어떤 조금의 성과도 없다라고 치부하고 너무 나쁜 점만 부각시키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합의가 됐으니 좀 더 열심히 논의를 해가지고 더 좋은 개혁안들과 방법들을 내와서 열심히 국회에서 더 합의를 해라 이렇게 뭐랄까요? 추궁 아니고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거나 일할 수 있고 돈 버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 운영해서 수익을 많이 내거나 이러면 어떤 정도 해결이 되는 건데 글쎄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이렇게 개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지금 국민연금 말고 공무원연금 등등 다른 연금들 많아요. 이거 모든 걸 통합해서 개혁하는 방안, 뭐 구조개혁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아직 뭐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